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뉴욕주 예비선거의 조기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선거에는 한인 후보 4명이 도전에 나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에서 65세 이상, 연소득 50만 달러 미만의 시니어를 대상으로 재산세 50% 감면 프로그램이 시행됩니다. 지난 주말 맨해튼 지하철에서 3명의 여성에게 칼을 휘두른 용의자가 어젯밤 붙잡혔습니다. 갈수록 악화되는 뉴욕시 지하철 안전에 뉴욕 시민들은 지쳐가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인 헌터 바이든이 탈세와 불법 무기 소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헌터 바이든은 혐의를 인정하기로 법무부와 합의했습니다. 저소득층부터 중산층에 걸쳐 미 국민 절반 이상이 당장 $400의 비상금 마련조차 어렵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BBC 채널이 새끼 원숭이를 잔인하게 고문하고 죽이는 전 세계 규모 집단을 밝혀냈습니다. 인도네시아 등 아시안 업자들이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거래를 이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뉴욕주 예비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미 조기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뉴욕시 선거에는 현역인 린드이, 줄리 원 뉴욕시 의원이 재선에 도전하고 크리스토퍼 베이, 헤일리 김 후보가 출마하는 등 한인 후보 4명이 도전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전장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27일 실시되는 예비선거에서 뉴욕시 선거는 올 11월 본선거에 출마할 각 정당의 시의원 후보와 검사장 후보 등을 각각 선출하게 됩니다. 뉴욕시 선관위는 조기 투표 첫날인 17일 5,613명이 조기 투표를 이용해 자신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보로별로는 퀸즈가 1,669명으로 가장 많았고 브루클린이 1,473명, 맨하탄이 1,468명, 브롱스가 983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조기 투표는 25일까지 지정된 투표소에서 실시됩니다. 조기 투표가 가능한 시간은 내일과 모레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23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24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그리고 25일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퀸즈의 경우 라과디아 커뮤니티 칼리지, 퀸즈 칼리지, 요크 칼리지, 퀸스보로 커뮤니티 칼리지 등 4개 시립대학 등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번 뉴욕시 선거에는 현역 린달리, 줄리 원 뉴욕시 의원이 재선 도전에 나섰고 크리스토퍼 배, 헤일리 김 후보가 출마하는 등 한인 후보 4명이 나섰습니다. 크리스토퍼 배 후보는 퀸즈 베이 테라스, 와이스톤, 칼리지 포인트, 더글라스톤, 리틀렉 등 뉴욕시 의원 19선거구에 출마해 토니 아벨라, 폴 그라지아누 후보와 11월 본선행 민주당 티켓을 놓고 3파전을 벌이게 됩니다. 퀸즈 오클랜드 가든, 베이사이드 힐스, 프레시 메도우 등 23선거구의 현역 린달리 시의원은 현역인 도전자 스티브 베하르, 루바이알 라만 후보와 역시 3파전을 펼칩니다. 퀸즈 써니사이드, 우드사이드, 롱아일랜드 시티 등 26선거구는 현역인 줄리 원 시의원이 한인 후보인 헤일리 김 후보와 경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와 함께 관심을 받고 있는 민주당 예비선거는 퀸스 검사장 선거로 현역 멜린다 캐츠 후보가 조지 그라소, 데비안 다니엘 후보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유권자 본인의 투표소 확인, 출마자 정보 등을 확인하려면 시민참여센터 웹사이트를 방문해 뉴욕 2023 예비선거 안내를 클릭하면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저지주에서 65세 이상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재산세를 50% 감면해주는 Stay NJ 프로그램이 시행됩니다. 수혜자는 연소득 50만 달러 미만의 뉴저지 주민이어야 하고 최대 공제액은 $6,50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보도에 강전민 기자입니다. 뉴저지 지역 매체 NJ.com 등은 필머피 뉴저지 주지사 사무실의 주요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논란이 일었던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에 대해 필머피 뉴저지 주지사와 주의회 대표들 간 잠정 합의에 이르렀다고 보도했습니다. 합의된 스테이 NJ 세부 내용은 오는 2025년 1월부터 연소득 50만 달러 미만의 65세 이상 뉴저지 주민에게 50%의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단 감면액은 최대 6,500달러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필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그동안 이 프로그램 계획에 반대 의사를 표명해왔습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 주정부에서 오는 2028년까지 연 최대 12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 부담을 안게 되며 이와는 별도로 기존 시니어 대상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인 시니어 프리지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안을 발의한 그렉 코글린 뉴저지주 하원의장은 전미에서 재산세가 가장 높은 곳인 뉴저지주에서 노년층이 계속 머물 수 있도록 하려면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 시행은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주지사와 주의회가 합의한 스테이 NJ 프로그램에는 시니어를 위한 의료 혜택 개선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주 내용은 메디케어 혜택을 받기 위한 소득 기준을 연방 빈곤선의 200%, 1인당 3만 달러로 높이는 것으로 이를 통해 주내 16만 3천 명의 시니어가 메디케어 혜택을 추가로 받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주정부는 이에 대한 비용으로 약 2억 2,400만 달러의 추가 예산을 편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뉴저지주의 처방 플랜인 시니어 골드 및 PAAD에 대한 자격 조건을 연방 빈곤선의 최대 400%까지 높임으로써 사실상 대부분의 시니어가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지난 주말 맨해튼 지하철에서 불과 1시간 동안 3명의 여성을 상대로 칼을 휘두른 용의자가 어젯밤 뉴욕시경에 의해 붙잡혔습니다. 경찰 인력 배치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악화되는 뉴욕시 지하철 치안에 주민들은 지쳐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뉴욕시경은 지난 주말 맨해튼 전철역에서 1시간 동안 여성을 상대로 묻지마 칼부림 3건 이상을 일으킨 용의자가 33세 흑인 노숙자 클라우드 와이스로 밝혀졌으며 그를 살인 및 불법 무기 소지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고 전했습니다. 와이스는 지난 주말 맨해튼 어퍼이스트 사이드 86스트리트에서 렉싱턴 애비뉴역 사이를 지나는 4번 트레인에서 19세 여성과 48세 여성 그리고 28세 여성의 뒤에서 접근해 이유 없이 그들의 다리를 베었습니다. 19세 피해 여성은 86스트리트 렉싱턴 애비뉴 4번 트레인에서 내리는 도중 다리 뒤쪽에서 무언가 느껴져 보니 피가 나고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녀는 고통과 당혹스러움에 눈물을 흘렸지만 용의자는 그저 자신을 멍하니 쳐다보고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신은 파더스데이를 맞아 케이크를 사기 위해 지하철에 탑승했는데 이처럼 끔찍한 일을 당했다며 대중교통 시스템 치안이 불안한 만큼 전철 내 더 많은 경찰 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용의자는 이어 같은 역에서 48세 여성의 신체를 또 칼로 그었습니다. 이로부터 약 20분 뒤 브루클린 브릿지 시티홀 역으로 이동해 28세 여성의 신체 부위를 또다시 칼로 긋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3명의 피해 여성 모두 용의자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약 30분 사이에 3명의 여성을 이유 없이 칼로 그어버리는 끔찍한 범죄가 발생하고 대중교통 내 범죄로 인해 연일 사망자 소식이 이어지며 시민들은 대중교통 탑승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We gotta address more safety. I see some police here. We need more police in the station, more security cameras. I'm not gonna stop riding it. And I do travel to the city with my daughter because she goes to school in the city. So I let her know, what to look out for. Generally, I feel the subways are incredibly safe. Just being more vigilant. Yeah, that's all I can do. It's New York, unfortunately. 뉴욕시 정부는 지하철 내 범죄가 지난달 대비 13% 감소했다고 발표했지만 이 같은 소식을 연이어 접하는 주민들에게는 전혀 위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이 탈세 혐의와 불법 무기 소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헌터 바이든은 연방소득세를 의도적으로 내지 않는 혐의와 불법 무기 소지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를 인정하기로 법무부와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차기 대선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전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법무부가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헌터는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 150만 달러 이상의 과세 소득을 얻었지만 관련 연방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2018년 10월 12일에서 23일 자신이 불법 마약 중독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권총을 소지해 관련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헌터는 앞으로 법정에 출석해 탈세 혐의를 인정하기로 했으며 마약 사용자로서 총기를 불법으로 소지한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과 합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방 차원의 범죄 사건이 법원에 기소되자마자 합의를 보는 것은 아주 이례적이라고 언론은 전했습니다. 헌터의 변호인 크리스토퍼 클라크는 성명을 통해 헌터는 자신이 인생에서 혼란스럽고 마약에 중독된 시기에 한 실수들에 대해 책임지는 게 중요하다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언론은 헌터가 혐의를 인정해 백악관에 부담이 됐을 긴 법정 다툼을 피하게 됐다고 주목했습니다. 수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임명한 연방검찰 데이비드 와이스가 시작했으며 이번 기소는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인생을 재건하려는 아들의 노력을 지지하며 혐의에 대해서 언급할 내용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현재 절반에 가까운 미국인들이 빚을 내지 않고는 400달러 비상금 마련도 어렵다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제정보업체 모닝컨설트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400달러의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했을 때 이를 부담하기 힘들다고 밝힌 사람들의 비중은 무려 52%에 달했습니다. 특히 35%의 사람들은 빚을 내면 비용 부담이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나머지 17%의 사람들은 400달러 돈 마련을 위해 채무를 늘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세계 최고 강대국인 미국의 국민 중 약 50%가 400달러를 감당하기 힘들어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모닝컨설트의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12일부터 16일까지 11,000명 이상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비상금 마련이 어려운 것은 렌트비, 의료보험 같은 매달 들어가는 고정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해부터 나타난 역대급 인플레이션의 결과로 미국 전역의 임대료가 치솟으면서 세입자들은 연소득의 30% 이상을 집에 쏟아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결과 저소득층뿐 아니라 연 5만에서 10만 달러를 버는 중산층들도 400달러 비상금 부담이 어려워졌습니다. 존 리어 모닝컨설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우리는 팬데믹이 종료되는 약 2년의 기간 동안 일자리 성장이 강하다는 경제 지표를 보았지만 이는 저소득 직업에 그쳤다며 극도로 취약한 상태에 직면한 미국인들이 매우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새끼 원숭이를 잔혹하게 고문하고 죽이는 집단의 범행이 영국 BBC 채널이 1년간 취재한 끝에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이 집단은 미국, 영국, 인도네시아 등 전 세계 규모의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의 만행에 대해 누리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문지 기자입니다. 영국 BBC는 1년여 기간에 걸친 기획 취재를 벌여 미국과 영국 등 여러 국가의 고객들이 관련자들에게 돈을 지불한 뒤 새끼 원숭이를 고문하고 잔인하게 죽인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같은 만행은 유튜브에서 처음 시작됐으나 지금은 암호화된 메신저 프로그램인 텔레그램을 통해 비공개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BBC는 문제의 텔레그램 대화방 중 핵심 그룹 한 곳에 잠입했는데 그 안에서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고문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국가 업자들에게 고문을 수행하도록 의뢰했습니다. 의뢰를 받은 업자들은 요구대로 새끼 원숭이를 고문하고 죽이는 영상을 촬영해 전달했습니다. BBC는 이 거래가 특히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국가 사람들이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 국가의 의뢰를 받아 진행됐으며 촬영된 영상을 전 세계에 유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BBC는 인도네시아 업자와 미국 배급업자 등을 추적했고 이들이 사법당국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수사당국은 구매자들을 쫓고 있으며 이미 몇몇은 체포됐습니다. 지난해 영국에 거주하는 여성 3명이 체포돼 수사를 받았고 지난주에는 미국 오리건주에 사는 남성 1명이 기소됐으며
이외에도 전 세계 최소 20명이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BBC는 전했습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워낙 리스크가 크니까 최대한 사람이랑 비슷한 생명인 원숭이를 대상으로 이런 짓을 하는 것이다. 인간이 제일 잔인하다. 발상이 역겹다. 인간으로 의뢰하기 전에 이슈가 돼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BBC는 이 원숭이 고문 및 살해 영상이 텔레그램과 페이스북에서 여전히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에만 이렇게 극단적인 고문 콘텐츠를 다루는 단체 대화방 수십 곳을 발견했다며 일부의 회원 수는 1000여 명에 달했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연방 이민당국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최근 들어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한인들을 대상으로도 사기 전화가 걸려오고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 피해자에 따르면 연방 이민국 직원을 사칭한 전화를 받은 후 피해자의 이름으로 된 은행 체킹 계좌에서 아프리카로 엄청난 금액이 송금된 기록이 발견됐다며 돈 세탁 혐의가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이민국과 경찰서 번호로 전화를 하며 자신이 알려준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경찰에게 즉시 체포될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한편 이민서비스국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민국 직원이 전화로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전화 이민 사기에 속지 말 것과 전화를 받는 즉시 이민서비스국이나 연방거래위원회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제37대 찰스 윤 직전 회장과 제38대 김광석 신임 회장의 이 취임식을 오는 27일 오전 11시 뉴욕 한인회관 6층에서 개최하고 축하 리셉션을 같은 날 오후 6시 베이사이드의 뉴욕 한인 봉사센터 KCS에서 개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 한인회 사무국은 새로운 제38대 뉴욕 한인회의 출범을 알리는 동시에 한인사회의 성장과 발전, 번영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는 특별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한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당부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2020년과 2021년 뉴욕시를 떠난 원격 근무자 수는 11만 6천 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에서 원격 근무를 할 수 있는 근로자 중 약 36%가 거주 지역을 옮긴 셈입니다. 팬데믹 이전에만 해도 원격 근무자 중 뉴욕시를 떠나는 사람은 한 해에 4만 명 정도였는데 팬데믹을 겪으면서 그 수가 5배 수준으로 늘었다고 뉴욕타임즈는 설명했습니다. 고소득 원격 근로자가 저렴한 교외 지역으로 향하고 있는 만큼 뉴욕시와 같은 도시는 고소득자로부터 걷어들이는 세수와 소비를 잃고 있습니다. 원격 근무자들이 이주해 가는 곳들의 공통점은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고품질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곳이 많았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기후변화 서비스는 지난 1일에서 11일에 지구 평균 기온이 역대 같은 기간과 비교해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텍사스와 루이지애나, 인도 등에서도 예년에 비해 경험하지 못했던 극심한 폭염으로 온열 질환 환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구 해수면 온도는 지난 3월부터 이례적으로 오르기 시작해 현재 역대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의 지구 관측소에 따르면 지난 2월 2일 남극 해빙의 범위는 179만 평방피트로 1979년 위성 관측을 시작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이산화탄소 농도는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과학자들은 이달 초 발표한 성명에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꾸준히 상승하면서 지난 수백만 년 동안 볼 수 없었던 영역으로 들어섰다고 말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